스타벅스 많이들 이용하시죠? 저는 스타벅스 매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스타벅스가 경매와 공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 물건, 신탁 공매 물건, 그리고 경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정동에 입점한 스타벅스 매장에 가가지고 스타벅스가 실제로 낙찰을 받았을 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고요. 스튜디오로 와서는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는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저랑 같이 스타벅스 건물주대로 한번 가보시죠. 문정역 3번 출구 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문정역 3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은 문정역에 이 법조타운이 있죠. 이 법조타운 뒤로 많은 지식산업센터 상가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곳에 70억짜리 상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가 무려 반값으로 떨어진 상태이고요. 이 상가가 과연 입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상가의 임차인이 별다방입니다.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고요. 이 스타벅스가 매달 꽤 많은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상가 분명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상가의 월세가 중요하니까 이 월세를 같이 한번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의 본사까지도 연결을 해서 이 물건의 가치가 정말 70억이 맞는지, 온비드 공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입찰을 해도 괜찮은 물건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스타벅스 문정역점입니다. 이 건물이 문정역 테라타워라는 건물이고요. 이 테라타워 1층과 2층에 입점해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픈이 몇? 7시에 오전이 저희 한 2시까지 회식 끝나고 오시는 8시 이후에도 오실 때는 커피로 해장을. 회사 회식 끝나고 여기서 해장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 그러시면 혹시나 뭐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오시는? 사람 수로 생각하면 근데 그게 날씨 영향이 요일 영향 한 400명 정도? 400명 그 정도는. 안 되지 않을까 아, 400명은 안 되나요? 주말에는 거의 없으시죠? 주말에는 결혼식 끝나고 12시쯤부터 만석이 5시까지 만석. 네, 8시 정도 만석인 경우도 근데 마지막 마감할 때쯤에 최종적으로 합계가 보이시니까 합계를 보실 수가 없으시죠? 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나 문정역점만 매출이 뭐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그 정도? 그런 거를 다시 말씀드리기에는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를 이 차임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매출이 나는지, 월 매출이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전국 스타벅스의 월 매출 평균가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문정역점 또한 한 그 정도 범위에는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근무자분들께 여쭤드리기로는 이 문정역 인근에 있는 스타벅스 10곳 중에서 이 지점이 한 2위 정도는 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부분은 제가 점장님이랑 연결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런 식으로 근무자분들 그리고 또 직접 오셔가지고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수수료니까 장사는 잘 되지. 그 대신 스타벅스가 많이 들어왔어. 우리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 근데 앞에다 하나 생겼지. 걔들이 이제 거리 제한을 안 주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는 수수료 매장 들어왔다고 크게 좋아할 필요가 없어.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매 물건이 지금 온비드 상에서 물건 정보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 이 스타벅스가 이 1층 내부에는 별로 앉을 공간이 별로 없었고 2층에는 공간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중개소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했을 때도 중개소장님을 통해서 이 물건의 시세를 한번 조사를 했을 때는 1층 상가는 오히려 추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선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출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2층이 더 괜찮다라고 중개소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입찰을 하신다라고 하면 현재는 일괄 매각이기 때문에 2층을 따로 입찰하실 수는 없으시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다시 진행이 돼서 2층을 따로 입찰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2층만 별도로 입찰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스타벅스 내부로 가서 바쁘신 직원분들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대략적으로 매출이 한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매출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아주 큰 범위의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400만 원대의 평균 매출이 일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한 달로 치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에 실제로 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의 매출은 일어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 스타벅스에서는 이 본사에서 다 임대차 계약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가지고는 본사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에 연락을 드려봤고요. 그런데 본사에 연락을 드렸더니 서면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상에 문의를 드린 상태이고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타벅스 이 공매로 나온 지점을 추후에도 재계약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공매로 낙찰이 되면은 기존 계약은 종료가 되니까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으신지와 그다음에 수수료 요율을 어느 정도로 정하셨는지, 그리고 매출은 얼마인지 이런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홈페이지 가면은 이 운영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모든 매장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직영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방식이 있는데 수수료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수료 방식은 월 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에게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요율은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3% 사이 정도로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지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입점해 있는 스타벅스의 월 순매출 금액 그리고 수수료 요율을 얼마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변동 월세 방식의 월세를 한번 추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에 스타벅스 전국의 매장 수가 1,893개입니다. 매장 한 개당 연간 15억 3,7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시 12달로 나누면은 매달 1억 2,89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수료 요율도 시중에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10%에서 한 13% 정도라고 하니까 10%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로 가정을 하면은 월에 스타벅스를 임차인으로 두었을 때 차임으로 받는 금액이 1,289만 원입니다. 월세를 1,289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1년이면은 1억 2,890만 원이 되겠고요. 이것을 5% 수익률로 가정을 한다면 시세가 대략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4% 수익률로 가정하면 38억 정도 가치가 되겠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지금 공매로 나온 물건이 싼 금액은 아닙니다. 오늘은 스타벅스가 입점한 반값 공매 물건을 같이 한번 보셨고요. 오늘 조사하시는 과정들을 쭉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수익형 물건 조사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행꿈사에서 공매를 말씀을 드리는 빌리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